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봉고레 파스타, 조개 파스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봉고레 파스타, 조개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봉고레가 이탈리아 말로 조개라는 거를 최근에서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거저거 이제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입맛이 어떤지, 물론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입맛이 어떤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뭐 파스타 맛에 대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는 과정에서 봉고레가 이탈리아 말로 조개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완전히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조개 파스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재료들은 좀 간단한데 사실은 지금 여기 재료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재료들을 뭔가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끌어내서 그래요. 자, 제가 재료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조개 파스타니까 당연히 조개 다진 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링귀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이탈리안 허브들, 그리고 그 파마잔 치즈,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소금. 이 정도만 있으면 준비 재료는 끝이에요. 자, 이제 재료들에 대해서 대충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면을 오늘 링귀니를 준비했는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탈리안 집에 가서 링귀니, 어쩌고저쩌고 링귀니라고 써 있는 거를 시키면 대부분 그냥 이 조개 파스타가 나와요. 그럴 듯이 이 링귀니는 이 조개 파스타 면으로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보통 레귤러 사이즈인데요. 앞에 띤 링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얇고 약간 더 가는 그런 링균이 있는데 뭐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보통의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이 레귤러 사이즈니까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개에 따라 맛이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조개 같은 경우는 이 다진 조개살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 파스타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되는 조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지락이에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맛있고 향이 강한 조개인데 문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해감이 잘 안 되면 모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파스타에 그 모래 씹히는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안 좋고, 두 번째는 그 바지락 향이 너무 강해요. 그 조개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바지락이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이 이 파스타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요. 물론 뭐 솜씨 좋으신 분들은 그 바지락의 맛과 이 맛을 어울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때는 바지락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힘들고요. 조개를 구하실 때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있는 그 리들렉이라는 조개를 다져 놓은 건데 그게 한국 조개랑 가장 비슷한 맛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모시조개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이긴 한데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합조개라고 있어요. 화이트 크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이트 크램 같은 경우 다져놓은 것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준비해서 어쨌든 이 다진 조개살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즈는 파마잔 치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이 파마잔 치즈 가루. 이게 뭐 이탈리아 뭐죠?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많이 쓰는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그 파마잔 치즈를 이렇게 채쳐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준비하셔도 괜찮고, 꼭 파마잔 치즈가 아니더라도 파마잔 치즈를 쓰는 이유는 조금 끈적거림이 덜하고 물에 좀 잘 녹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런 치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죠? 채쳐 놓은 치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어요. 모짜렐라 치즈만 빼고는 뭐 체다 치즈도 괜찮고 어떤 종류의 치즈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즈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마늘입니다. 그 생마늘을 넣으셔도 되지만 이런 국 요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 말린 마늘, 요 말린 마늘이 굉장히 괜찮고, 만약에 그냥 마늘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그 마늘 향이 조금 덜 나는 그런 종류가, 주로 국산 마늘 같은 경우가 그 마늘에서 아주 쩐내 비슷한 독한 맛이 나지 않는 마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맛이 나지 않는 마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양파인데요. 요거는 국물 맛을 조금 이제 좋게 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요거는 말린 양파 있으면 준비하셔도 되고 없으면 통과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탈리안 허브인데 이렇게 그라인드해서 넣는 거, 요런 거 좀 싸게 많이 팔더라고요. 요거 그냥 아무거나 이탈리안 허브라고 써 있으면은 그냥 다 사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이탈리안 허브 중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이게 지금 바질인데요. 이 바질 말린 거,
요거 사실 이렇게 커봐야 사실은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싸면서도 이탈리안 요리에서는 거의 필수예요. 이게 들어가야 이거 진짜 이탈리안 요리집에서 먹는 그 맛이 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이탈리안 요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허브입니다. 요 바질은 꼭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올리브유가 없어서 식용유를 넣게 되면, 저도 넣어봤어요. 사실은 올리브유가 다 떨어져가지고 식용유를 넣어봤는데 맛이 조금 달라요. 특히 그냥 튀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올리브유보다 일반 기름이 훨씬 좋은데, 이런 이탈리안 요리에 들어가는 기름은 올리브유가 최고 좋아요. 올리브유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모양 내려고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생으로 된 그런 조개를 사서 넣으셔도 되는데, 그것도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생으로 된 그 조개를 다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언제 넣어야, 이게 익지 않은 거라 언제 넣어야 될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개탕 끓이는 용으로 나온 거는 이게 사실은 다 지금 이미 한번 이게 다 삶아져서 조개탕이 바로 넣을 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 중에 백합조개 또는 모시조개 요렇게 된 거를 사서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건 모양으로 넣는 거예요. 물론 뭐 빼서 안에 있는 조개를 먹을 수도 있지만 모양으로 넣는 겁니다. 자, 준비물은 요렇게 되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요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소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링귀니를 삶고요. 네, 삶은 링귀니를 그 소스 국물 안에 넣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 섞어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나 이제 자녀분들한테 내놓을 때 면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국물을 넣어주는 방법도 괜찮긴 하지만 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갈 뿐더러 면에 그 맛이 잘 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귀니 그 조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팬 같은 데서 한번 섞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소스 만드는 방법인데요. 소스 만드는 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가 하나도 않아요. 일단 이 사오신 이 다진 조갯살, 이 다진 조갯살을 이 냄비 안에 다 넣어요. 준비한 냄비 안에 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은 다진 조갯살이 들어있던 그 양만큼의 2배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가지고 계시고,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컨테이너에 2배 정도 되는 양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조개 파스타는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뻑뻑하게, 그러니까 조개 국물이 면에 다 돼서 이게 조개 국물 무침 파스타인지 아니면 이게 조개 국물이 있는 파스타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약간 뻑뻑한 파스타가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하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꼭 마치 칼국수처럼 나오는 그런 조개 파스타가 있습니다. 칼국수처럼 나오는 조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좀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 거기서부터 이 양을 이제 늘려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한 2배에서 이제 지금은 2배를 넣었지만 3배에서 4배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어요. 근데 이제 일단 조개들도 약간 짜고 간은 나중에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치즈에도 짠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요. 나중에 국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간을 보시면서 다시 좀 맞추시면 돼요. 항상 이런 이 국수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먹는 거는 간을 봤을 때 약간 짜다, 그 정도. 그러니까 간을 봤을 때 딱 맞는 정도의 간이라면 나중에 면을 넣으면 조금 싱겁게 돼요. 그러니까 드셨을 때 약간 짜다 정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 마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늘 같은 경우에 이탈리안 요리에는 필수예요. 이탈리안 요리에는 거의 어떤 그 이탈리안 요리 하는 데 가보면 어느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나 싶을 정도로 마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때가 많은데, 이 마늘을, 이것도 물론 호불호가 가리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넣는 편이에요. 한 요 정도. 마늘 양으로 따지면
통마늘 같은 거 한 6개, 7개 정도 넣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양의 기준은 요거 하나 다 만드실 때예요. 여기 써있기는 뭐죠? 8인용이라고 써있는데 택도 없고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4인용, 그 다음에 아이까지 있어 봐야 한 5명도 안 나와요. 저희 집 식구에는 어른 둘, 아이 하나 해가지고 딱 3인용이에요. 이 정도, 요거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파, 이 말린 양파인데요. 말린 양파를 넣는 이유는 이 말린 양파가 들어가면 약간 그 음식의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그런 단맛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감칠맛. 약간 이게 국물 맛이 좀 리치해집니다. 그래서 넣는 거니까요. 이것도 요 정도로 해서 살짝 조미료 뿌리듯이 그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올리브유를 넣는데, 올리브유가 여기 들어갈 때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넣으셔야 돼요. 굳이 제가 용량을 재면서 넣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소주컵으로 해도 한 2컵 정도? 2잔 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올리브유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올리브유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국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끓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소주컵으로 따진다면 2컵 정도, 소주잔 한 2잔 정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 넣으셨으면 이제 허브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요 이탈리안 허브는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허브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적당히라고 말씀드리냐면, 허브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특히 이 이탈리안 허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바질은 굳이 말하자면 약간 향기가 좀 나요. 굳이 말하자면 약간 향기 같은 게 좀 나서, 이런 바질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넣으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사실은 이 바질이 좀 많이 들어가야 이 봉고레 파스타는 맛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 정도 넣어서, 안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치즈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통 파마잔 이 가루 치즈를 넣거나, 아니면 파마잔 치즈 중에 보면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어요. 이 뭐죠? 채쳐 놓은 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보통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요거니까 오늘 제가 요거 쓸게요. 치즈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 파마잔 치즈는 약간 꼼꼼한 냄새가 나요. 뭐 치즈들이 다 그런 냄새가 좀 나지만,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넣고 나중에 이제 간을 보시고 약간 싱겁다 또는 고소한 맛이 조금 덜 난다 싶을 때 이 파마잔 치즈를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이 치즈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처음에 넣으실 때 적당량만 넣으시고 나중에 국물이 한번 다 끓은 다음에 그때 파마잔 치즈랑 이 소금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 허브들도 나중에 한번 더 추가할 기회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넣고 이제 뚜껑 닫고 이제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소스는 지금 완성입니다.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면 돼요. 어느 정도 끓이냐면, 끓고 나서 한 2, 3분, 이게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더 이상 끓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이실 때 맨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맨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요거 해놨던 요것도 여기다 지금 다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조개탕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안에 또 어느 정도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처음에 간 맞추실 때 그것까지 조금 생각하시고 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을 한번 이렇게 잘 좀 섞어 주시고, 안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재료들을 한번 섞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어차피 다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섞여요. 대부분 잘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섞어주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면을 삶을 건데요. 이탈리안 면은 삶으신 다음에 린스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로 헹궈내, 뭐 당연한 거지만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걸 다 린스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수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끓는 물에 삶고 나서 꼭 찬물로 린스를 했어요. 그 기운을 다 뺀다고. 이렇게 끈적한 거 있죠. 근데 이거
이탈리안 요리 만드실 때는 그 파스타는 절대 린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찬물에. 그냥 뜨거운 물에 하고 그냥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이제 삶는 시간을 보시면 요런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삶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8분, 9분, 10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단테 아니면 펌, 텐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 알단테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한번 국물을 넣고 한 번 더 약간 졸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뭐죠? 덜 삶겨진, 약간 좀 딱딱하게 삶겨진, 굳이 말하면 그 뭐죠? 꼬들한 밥처럼 약간 꼬들한 파스타를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는 지금 8분 정도 하라니까 8분 정도 요건 하면 되고요. 요거 고르시는 거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런 거 두 개 다 괜찮아요. 요런 거 두 개 다 괜찮고 뭐 이걸 고르실 때 특별하게 뭐 어느 제품 브랜드는 좋고 어느 제품 브랜드는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 한국에서 나온 브랜드는 안 사용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면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나온 한국에서 나온 파스타 면을 사서 쓴 적이 있는데 그건 조금 맛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요렇게 보통 이제 이탈리안 브랜드라고 말하는 요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맛이 괜찮아요. 요런 것 중에 하나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을 삶을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면을 삶으실 때는 항상 물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물을 조금 넣고 아주 작은 냄비에다가 이 면을 끓이게 되면 면이 맛이 없어져요. 되게 뭐라죠? 잘 안 익고 되게 끈적끈적해지고 면이 딱 맛있다라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면을 삶으실 때는 일단 물을 좀 많이 넣어요.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많이 넣나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면들을 삶으실 때는 그 안에 소금을 넣어줘요. 보통 이제 그 파스타 삶을 때 넣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소금, 이렇게 알약처럼 생긴 소금이 있는데 그런 걸 넣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본인이 사용하시는 소금, 저는 그냥 이거 넣거든요. 이거에서 적당량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넣으면 파스타 면이 더 잘 삶아지고요. 맛있게. 두 번째 이유는 파스타 면에 약간 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스타 면 자체에 약간 간이 되게 되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그리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은 어떤 소금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을 때 그 면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 한국 면 같은 경우는 삶는 방법이 조금 이거보다 더 어렵지만 이 이탈리아 면도 이 삶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8분, 뭐 어떤 거는 한 10분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내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놔두면은 면이 맛이 없어져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근처에서 중간중간에 10초, 20초마다 한 번씩 약간씩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눌러붙지도 않고 그래야 면들이 훨씬 맛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약간 귀찮아가지고 그냥 넣고 그냥 갔다 오시면 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옆에 붙으셔서 요거를 조금씩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그 소스가 끓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물을 끓이는데 이 면을 삶으실 때 끓는 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소금을 중간에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이 끓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소스가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끓으시면 일단 한번 이게 끓어 넘치면 불을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불을 좀 낮춰주시고 조금 더 있으면 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살짝 젖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젓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부분이 약간 눌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져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끓이실 때 한번 끓은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끝이에요. 이 소스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는 그렇게 하시면 끝이고, 자, 보시다시피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약간 이렇게 기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질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나중에 그 면이랑 섞이면 잘 안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이 국물이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면
첫 번째는 간을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특히 바질이 조금 덜 들어갈지 좀 더 넣어야 될지 이거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즈가 맛이 좀 덜 날지 조금 더 내야 될지 요거 두 개 정도는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한꺼번에 다 결정하시면 나중에 간이 너무 짜거나 할 때 빼도 박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다 익었다 싶을 이때, 자, 그리고 이제 다 맨 마지막에 불을 한번 다시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조개탕, 이 조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개들은 되게 얼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개를 넣은 다음에는 뚜껑을 조금 닫고 조금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조개들이 나중에 되게 이제 이 이빨이 이제 쭉 벌어지면 이제 파스타를 서브할 때 줄 때 예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맛이 조금 조개 맛이 좀 더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고 어른 조개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끓어 넘치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저 조개들은 이미 다 익힌 조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익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다 이제 안에 파스타 면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파스타 면을 넣을 때 파스타 면 삶는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이때 좀 기다리셔서 옆에 저어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자, 8분이 되면 끄고 이걸 바로 넣어서 물을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 린스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물기만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 다 끝났고요. 여기 소스 지금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면이랑 소스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에다가 다 소스를 부으면 소스가 좀 모자라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는 좀 남는 경우는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면을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고 그 다음에 이 국물이 그 면이랑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 그거를 보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시면서 그 두 개 간의 비율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좀 넓은 팬을 준비하시고요. 여시고 그 다음에 이 국수들을 여기다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이 팬 안에 기름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으세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 면이 다 타고 면이 그 밑에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면을 다 넣으신 다음에 약한 불로 살짝 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준비된 소스, 여기 그 크림까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조개까지 그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면과 국물의 비율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면이랑 그 국물이랑 비율을 딱 맞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면에 비해서 너무 국물이 작다든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물이 너무 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모든 재료들이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섞으시면서, 이 섞으실 때 이 조개 껍질이 깨져가지고 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면서 살짝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리를 한다기보다는 면에 국물이 약간 배어 들어가는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대표만 주시면 됩니다. 대표만 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봉고레 파스타 알아봤는데요. 조개 파스타는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시내나 나가서 먹거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으면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만드는 게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봉고레 파스타를 드실 때 만약에 이 올리브를 같이 안 드시면 이거는 잔치국수 만들어 놓고 김치 없이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 올리브 피클이랑 같이 드시지 않으면 정말로 그 활용 점정을 못 하게 돼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지만 이 올리브가 좀 같이 드셔야, 꼭 잔치국수 김치에 드시는 것처럼 이 올리브를 같이 드셔야 돼요. 올리브 같은 경우는 서브할 때 이런 식으로 통으로 된 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다 썰어 놓으시면 좋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봉고레 파스타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